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뱅크의 아파트 담보대출 고정금리형 혼합금리 상품의 금리는 이날 연 3.98%에서 4.98%로 낮아졌습니다. 우대금리 등을 적용받은 최저금리가 3%대에 진입했는데 K뱅크 해당 상품의 3%대 금리는 지난해 2월 이후 약 1년 만이며 카카오뱅크의 주택담보대출 혼합금리도 3%대를 눈앞에 뒀습니다. 인터넷 은행뿐 아니라 5대 시중은행의 최저금리 대출도 곧 3% 대출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전세 사기 원인을 등록주택 임대사업제도에서 찾는 건 마녀사냥이라며 핵심은 무분별한 전세자금 대출과 무리한 임대주택 보증가입 의무화라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등록 임대주택에 제공되는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혜택은 전세 사기 급증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에 총 644세대의 주상복합 신축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했던 대우건설이 연대 보증을 섰던 후순위 브릿지론 440억 원을 자체 자금으로 상환했습니다. 본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넘어가기 전 사업에서 빠진 것으로 대우건설은 해당 사업장에 도급 계약을 하면서 대우 아파트 브랜드인 푸르지오를 달고 본 PF와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하단이 13개월 만에 3%대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시장 금리 하락, 또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은행들이 자진적으로 가산금리 축소에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은 전화번호 02-3153-1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 이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올인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부동산 실무 투자 전문가 정현은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우리 시청자님들 상당히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영하 막 17도까지 내려가다가 어느새 요즘 날씨가 좀 훈훈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아직은 춥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 또한도 역시 꽁꽁 얼음장에서 지금 조금씩 좀 녹고 있는 느낌인데 앞으로 좀 전망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부동산 자산 관리와 투자에 좀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알차게 준비해왔으니까 오늘도 저와 함께 즐겁게 부동산 올인원 적극 눈 크게 뜨고 참여해 주시면 제가 좋은 정보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눈 크게 뜨고 들어볼 강의는요. 다 돌려놔. 분양가로 돌아가는 경기도 아파트를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강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 돌려놔. 갑자기 뭐 그녀와의 이별, 뭐 되돌아온 이별, 막 이별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부동산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가 고분양가로 많은 분들께서 좀 질타를 받았던 가격이 올랐다가 지금 가격이 지금 되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좀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들을 소식을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전달해드리면서 이 중에 내 것이 있나? 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좀 적극적인 우리 시청을 하시면 매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에 브리파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푸르지오. 그래서 23년 3월에 준공이 되는
1700세대의 큰 대단지입니다. 그래서 전용 15평이 3억의 분양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가격이 3억 8천까지 오르고 나서 이 가격에서 3억 1천대로 회귀가 되는 가격의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초지역 그리고 왼쪽에 안산역 사이에서 큰 대로변 주변에 있는 근처에 녹지도 풍부한 아주 살기 좋은 그런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KTX에 대한 호재 그리고 새로운 철도 연장에 대한 호재를 통해서 안산이 많은 개발들이 좀 진행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안산 푸르지오 구리파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철도 호재가 어쨌든 초지역과 더불어서 좀 GTX 호재까지 빨리빨리 후딱후딱 되면 참 좋겠지만 어쨌든 그 과정 속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 주목을 좀 하시면서 좀 귀추 가격을 지금 분양가대로 거의 돌아온 상황이다 보니까 안산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반월시와에 요 근처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매력적인 앞으로 좀 보셔도 될 만한 곳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용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명지대역 서이스타일스 2023년 3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1872세대입니다. 그래서 전용 18평이 2억 9,500에 나왔는데 최고 3억 5천까지 가다가 다시 2억 9천으로 회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이제 역을 많이 좋아하시니까 역은 용인 에버라인입니다. 그래서 에버라인이 참 정감 가는 철도예요. 차량 열량도 좀 적고 어쨌든 근처에 명지대역, 김영장역 근처에 있는 가운데에서 주변에 숲이 가득하다.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곳이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여기 개발이 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는데 앞으로도 주변에 풍부하게 꾸준하게 좀 개발이 좀 많이 돼야 되고 주변 인프라가 좀 더 확보가 돼야 되는 용인에서도 좀 사이드 중심보다는 좀 사이드에 있는 부동산이어서 어쨌든 3억 5천까지 올랐다가 빠진 현 상황이다 보니까 요 근처에서 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한 번쯤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다라고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동산이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디를 가볼 거냐? 수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슈가 됐던 영흥공원이에요.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입니다. 그래서 23년 6월에 준공이 되고요. 1,500세대 또 대단지입니다. 그래서 23평이 5억 6천에 분양가가 좀 나오면서 비싸다 싸다 이래저래 하다가 어쨌든 가격이 7억 9천, 8억 가까이까지 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6억 1,500으로 빠진 그래서 8억까지 올라갔다가 좀 빠진 건 아쉽지만 그래도 아직 분양가적인 부분에서 한 5천 정도 선방을 하고 있다. 조언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영흥 수목원 주변에 이렇게 녹지가 풍부한 게 상당히 좀 장점이고요. 더불어서 좀 좋은 거는 요 근처에 광교랑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대호수, 원천호수 둘 다 저수지였습니다. 저수지였는데 정부가 지정을 하고 개발을 함으로써 신도시가 들어가면서 광교 신도시를 통해서 개발을 하니까 저수지가 호수로 바뀌고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막 15억, 20억 가거리고 그래서 어쨌든 수원에서 이 영통 광교 신도시는 무시할 수 없고 지금 영흥공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밀접하게 근처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거주를 생각하시거나 향후에 좀 미래를 바라보시는 가치적인 부분에선 동탄 인덕원선에 대한 호재도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실 법한 부분에서 매력적인 부동산이 될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이 전달해 드릴 사항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야 그래도 분양가까지는 안 돌아갔고 그래도 5천 정도는 아직 선방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에서 영흥공원 관심을 가지시고요. 다음은 이제 경기도에서도 이제 준서울 송파구랑 강남이랑 맞닿아 있는 성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 매종인데요. 2022년 11월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단지 수가 무려 5,300세대 어마어마한 대단지입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22평에 5억 4천으로 이렇게 분양가가 나왔는데 무려 최고 11억까지 올랐어요. 그러고 나서 7억 4천대로 지금 주저앉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억 정도 어쨌든 상승한 이렇게 불황인 시장 속에서도 2억 정도로 버텨주고 있다는 건 참 부동산이 좋은 위치 속에서 지역 자체가 좀 미래 가치가 좀 좋게 평가가 되고 있구나.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역은 단대오거리, 남한산성역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가 이 하락장에도 잘 버틸 수 있는 건 근처에 뭐 제2호 성남판 뭐 둔촌, 성남판 헬리오시티라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상대원 2구역, 3구역 해서 뭐 10,000세대가 넘어 들어가는 이런 재개발들이 좀 진행 중이고요. 신흥역도 보면 남쪽에 뭐 하늘채, 수진도 보면 이런 북쪽으로 끊임없이 지금 모든 개발 호재들이 주변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발이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건 동네가 사업성이 있다. 그러면서 리스크가 좀 적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 개발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맞다, 아니다, 좋다, 나쁘다 생각하시기 이전에 자금이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가 되게 중요하니까 어쨌든 금빛 그랑매종 주변에 재개발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하고 있다. 이 부분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지역은 우리가 또 일산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일산에 어반스카이라고 이 이편한 세상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는 주상복합의 500세대 정도. 그래서 일산에서도 이 구도심, 이 오래된 구도심, 시장통 주변의 구도심에서 드디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일산은 90년대 신도시가 들어가고 나서 크게 뭔가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투자가 좀 많이 없었는데요. 어쨌든 전용 21평이 4억 5천대 분양이 나오고 나서 최고 8억을 찍고 나서 4억 9천으로 회귀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플러스 4천 정도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일산역에 아주 가까운 초역세권에 위치한 주상복합이라는 거, 더불어서 향후 주엽 더블 역세권, 일산역 더블 역세권에서 철도 호재까지도 있다 보니까 더불어서 일산은 GTX 중에서도 A, B, C 노선 중에서도 어디에 혜택을 받고 있는 곳입니까? A 노선의 혜택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근처에 이런 킨텍스 주변에 대한 개발, 그래서 일산 자체는 이 GTX A를 통해서 창릉 신도시를 통해서 전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관심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 상태는 뭐 40% 빠지고 부동산이 50% 빠진 공통적인 지역들의 특징은 뭐냐면 전부 다 GTX B노선, C노선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송도만 봐도 40~50% 빠진 이유가 GTX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GTX가 늘어지니까 가격이 좀 많이 빠지게 된. 그래서 일산은 지금 크게 대표적으로 성남과 일산은 선방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점 인지하시면서 투자에 활용을 하시고 더불어서 지금은 급하게 투자하실 때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꼭 바닥을 잡고서 여러분들이 보시기보단 바닥에서 터닝 포인트에서 좀 올라왔을 때 좀 가격에 좀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나서 자문을 구하고 나서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당장보다는 투자는 주택은 하반기를 노려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산부터 수원, 용인, 일산까지 경기도 전반에 걸친 투자 계획 세워봤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저희가 마련을 했는데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토요일까지 고금리 고환율 시대 부동산 생존 투자를 주제로 1:1 상담과 세미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는요.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무료 세미나와 1:1 상담은 물론 또 상담 코너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부동산 올인원에서는요, 여러분들과 이슈 체크해보고요, 부동산 고민도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 또 해결하고 싶으신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부동산 고민 해결 코너에 직접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02-3153-2668번,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상담 신청 주실 때는 궁금하신 곳의 정확한 매물명, 집원, 면적 등 상세히 남겨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보는 상담 외 별도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의 개인 정보 전달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셔서 오늘 전화 주셨을까요? 네, 그 전망이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전망 궁금하신 곳의 정확한 주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서울 서초구. 네, 서울 서초구. 12길 19-4요. 네, 서울 서초구 언남 12길 19-4에 전망이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전문가님 연결 드려볼게요. 전문가님 어떤 투자 계획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름도 이쁜 홍익빌라에서 살고 계시네요. 네, 네, 요거 뭐 거주하시는 겁니까? 뭐 투자하신 겁니까, 시청자님? 거주해요. 아, 거주세요. 네. 야, 요 근처 이제 양재동이 요즘 뭐 개발 소식도 이래저래 있는데, 좀 어떤 부분이 좀 제일 궁금하세요? 이거 그냥 더 가지고 있어야 될지. 아, 내가 평생 여기 있어야 될지, 네. 다른 데 가야 될지 그거 궁금하신 거예요? 네. 자, 일단 조언을 드리게 되면 뭐 가까운 바로 앞에 양재 시민의 숲역이 있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서울에 계신 분이든 경기도에 계신 분들이든 지방에 계신 분들이든 일단 이 신분당선은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세요, 시청자님. 네. 이제 그러면서 그동안 뭐 청담이 오르고 압구정이 오르고 좀 대치가 오르면서 양재동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고 좀 주목을 좀 못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재 같은 경우는 기본 서초구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전망은 기본적으로 다른 뭐 압구정, 대치 뭐 다른 것이 뭐 반포, 방배가 오르면 얘도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어서 얘도 어쨌든 올랐어요, 시청자님. 네.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요즘 이 동네 거래가 어떤 거래가 되냐면 크게 뭐 다가구 형태로 굵직굵직하게 좀 거래가 되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서울의 이슈가 뭐 모아타운, 모아주택 이슈가 있어요. 네. 그 아마 뭐 동의선 뭐 내라고 막 이런저런 연락을 한번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거 막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보단 상황을 좀 보고 나서 후회하셔도 늦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요 지역 자체는 바로 앞에 신분당선들 가깝기도 하고 근린공원, 학교도 품고 있어서 개발을 네. 하면 참 좋은데 요 모아타운, 모아주택 자체가 멋진 사례가 아직 안 나왔어요, 시청자님. 네. 그 멋진 사례가 어쨌든 드러나기 전까지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시청자님은 뭐 나중에 동의하셔도 되니까 네. 뭐 먼저 동의해서 어떡하지 이럴까 저럴까 좀 고민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걱정보다는 뭐 다른 사람들이 뭐 개발하자고 하네 뭐 그러고 나서 난 나중에 한번 동의해 볼까 뭐 이런 편안한 포지션 취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응?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요 주변에서 뭐 세를 받고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도 좀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여기 뭐 평당 단가가 뭐 거주지만 하더라도 그냥 4, 5천 가고 뭐 세를 받는 것 같은 경우는 뭐 7천에서 뭐 1억까지도 뭐 평이하게 가는 지역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걱정 마시고 편안하게 네. 보유하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파시는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팔고 싶으세요?
네, 이사하고 싶어서요. 아, 그 좀만 더 있으면 안 될까? 좀만 더 계셔. 왜냐면 시청자님이 네. 어디를 가셨는데 네, 부동산 시장이 좀 더 뭐 빠지는 하락장으로 기울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딴 데 이사 가자마자 또 빠져. 그죠? 네네. 근데 여기는 뭐 모아가 어찌어찌 해서 진행이 잘 돼. 네. 그러면 시청자님은 이사를 하고 나서 뭐 서초구에 서자만 나오고 양재동에 양자만 나오면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키시고 올해는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님. 아, 일단 네, 상황을 감사합니다. 여긴 좀 보셔야 되고 네. 지금 갈아타시는 거는 크게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 알겠습니다. 걱정보단 유지하시고 네. 서초구에서 즐겁게 사셔요. 네. 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잘 유지하시길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사 고민 중인 시청자분 잘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전화 상담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 예, 인천 계양의 박춘동의 아주 아파트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아마 주소 다시 스튜디오. 한번. 아, 네. 예, 예, 잠깐만요. 예, 인천이고요. 계양 박촌동아 아파트요. 네, 인천 서구 백석동에 있는 계양 박촌동 아주 아파트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고민 해결해 볼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그냥 좋은 박이 터져야 되는데, 그죠? 네, 그래서 박촌동 바로 앞에 지금 보면 박촌역이에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뭐 역에서도 뭐 한 3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고 일단 동네는 농촌과 어우러져 있어서 공기 좋잖아요. 네, 좋습니다. 공기 이제 좋으신데 지금 근처에 보면 이런 네. 계양 신도시라든가 부천 대장 신도시 개발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근처에 이 동네 자체가 애초에는 이런 김포 공항이 있어서 비행기가 떴다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니까 시끄럽고 못 살겠다 생각을 했던 동네인데 어느 날 이 마곡이라고 하는 개발이 정부 지자체에서 진행을 하면서 지정이 되면서 김포공항 주변도 좋구나라는 인식으로 좀 바뀌었고 그래서 비행장 동쪽이 개발이 되면 비행장 좌측도 개발이 될 수 있는 거고 비행장 남측도 개발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김포공항 주변의 개발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계양신도시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부천 대장신도시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그래서 이 개발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이 주변에 농사를 짓거나 부동산 보유하신 분들이 지금 활짝 웃고 계시고 이분들이 월세를 받고 계신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들이 돈을 잘 버니까 지금 근처에 있는 아파트도 버는가 그 얘기랑 이 얘기랑은 좀 약간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 시청자님이 뭐 1억이 있을 때랑 5억이 있을 때랑 10억이 있을 때랑 100억이 있을 때랑 관심 가지는 부동산 자체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아주 같은 경우는 현 상태에서 계양과 대장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부동산 업자나 하락장을 좀 맞이하고 있다 보니까 현 상태에서 이 아주에 대한 개발 자체가 전에는 개발 압력이 있었는데 요즘은 좀 살짝은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90년대, 91년에 지은 아주인데 시청자님이 조금은 지금 답답하실 법한 상황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지금 하신 게 좀 전에 요 검암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프로듀 아파트 6월달에 입주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걸 팔고 요걸로 간다. 네. 그러면 요 검암 자체가
막 TV, 막 인터넷 이거 엄청 광고했거든요. 요거 난리 연예인 나와가지고 네. 당신의 뭐 아침서부터 밥을 해드린다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없잖아 좀 힘을 못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 인천 검단 신도시 자체가 뭐 1지구, 2지구, 3지구가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인천성과 뭐 교차되는 부분에서 일단 중심보다는 좀 사이드에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이 검암역과 연계되는 부분인데 시청자님 그러면 아주에서 지금 계속 거주하시고 계신 거세요? 네네. 그러면 그래서 아주에서 지금 거주를 해서 아주가 1991년도인데 얘가 개발이 되고 계양의 공급 압력, 대장의 공급 압력을 통해서 얘가 살아남아서 잘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저는 그러면은- 이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검암역 주변에 요 푸르지오로 한번 가시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에요. 아, 네. 근데 다만 인천이 네. 대구와 쌍두마차야 인천이 공급이 무진장 많거든요. 그래서 뭐 요걸로 기다리나 이걸로 기다리나 이제 만약 제가 똑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내가 기왕 살고 할 거 구축해서 고쳐가는 거 생각하는 거 고민하면서 살 바엔 그냥 신축 한번 살고 뭐 다음 걸 도모하자 이 생각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 네. 우리 시청자님은 구축에 살고 싶어요? 신축에 살고 싶어요? 당연히 새 거죠. 모든 어머니들의 로망이죠. 새 아파트, 내 거, 네. 새 거. 네. 그래서 네.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쉽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저는 기왕이라고 한다면 요 검암 쪽에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 드려보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제가 강의 때도 얘기를 해드렸던 게 뭐 분양을 받고 분양가가 올랐다가 지금 회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네. 지금 이 검암이 무피야 무피 그죠? 네. 힘들어 무피야. 그럼 여기 부동산이랑 좀 얘기해가지고 좀 싸게 해서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러면 네. 어쨌든 입주장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 뭐 IMF도 뭐 전망을 하는 건 좀 하반기서부터 좋아질 수 있거든요. 야, 그럼 하반기부터 좋아질 때 갑자기 아주가 개발을 할 확률보다는 그래도 여기 주변에 좀 더 힘을 좀 보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좀 기대를 해보자. 네. 요 검암 역세권 주변에서 그리고 검암이 위에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남쪽으로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검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심이 어떨까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미나 참석하고 상담 좀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환영입니다. 네. 언제든지 편하게 오시고요. 조언,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고민 상담 전화로 들어봤습니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문자로 주신 분들의 사연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무료 상담과 사연 접수 받고 있습니다. 문자로 사연 보내실 때는요. 궁금하신 곳의 정확한 지번과 면적, 투자 금액, 매물명 등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시청자분들의 개인 정보는 이 상담 외에 별도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의 개인 정보 전달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로 들어온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들어볼게요. 서울 동대문구 답심리동 답심리 하나 아파트 35평 보유 중입니다. 전망 어떤가요? 네.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고민 해결해 주시죠. 네, 답심리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답심리역이랑 상당히 가깝고 뭐 초역세권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역 바로 앞에서 바로 이제 한동
요 라인 부근이 좀 아쉬운 건 있지만 어쨌든 하나 꿈에 하나 그린 아파트가 예쁘게 좀 잘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언을 드리게 되면 이제 주변의 상황인데 지금 답심리는 주변에 이런 재개발이라든가 요 용답동 108 다시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호재와 더불어서 청량리 뭐 GTX 이런 개발들 요게 진행이 되고 있고 청량리 뭐 7구역 또한도 역시 올해 뭐 나와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는 나홀로 아파트가 됐든 한 동이 됐든 3개가 됐든 5개가 됐든 현 상태에서 어떤 지역이 좀 좋아지면 부동산이 상승장일 때는 전반적으로 이제 다 오르지만 거래도 어느 정도 좀 수월하게 됩니다. 근데 하락장일 때는 좀 나홀로라든가 단지수가 좀 작은 애들 같은 경우는 거래되시기가 상대적으로 좀 쉽지는 않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역세권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감 있게 가격은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품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좀 부동산이라고 좀 평가가 되고 우측도 그렇고 좌측도 그렇고 그리고 청량리 역세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개발도 마저 좀 진행을 하고 있어서 현 상태에서는 이 부동산에 대한 전망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역세권 바로 앞에서 거주하기가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다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할 때는 다른 거 대비해서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게 되거나 부동산 오르는 폭이 막 쑥쑥 오른다거나 그렇다라기보다는 자기만의 길을 좀 가면서 우상향, 높은 가격 상승보다는 좀 살짝 완만한 이런 상승으로 좀 유지가 되는 부동산이니까 이 부분이 인지가 되시고 불편함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보유를 하시고요. 근데 나는 이제 상승장을 좀 준비를 할 거고 다른 건 좀 볼 거다라고 한다면 좀 이동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무리하시면 큰 코 다치실 수 있는 김칫국을 먹었다가 컬럭컬럭 하실 수도 있는 시기니까 굳이 옮기실 필요는 없고 현 상태 유지하시다가 하반기 때 한번 좀 상황을 좀 보시고서 움직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조언을 드릴 테니까 현재는 지금 보유하시는 것만으로도 잘 방어를 하고 있고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조언 드릴 테니까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안정감이 있지만 급격한 상승보다는 점진적인 상승이 전망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또 문자로 들어온 두 번째 상담 들어보겠습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45-1 땅을 갖고 있습니다. 전망 어떤가요? 네, 전문가님께서 바로 고민 상담 해주시죠. 네,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흥 지금 보시면 왼쪽은 바로 100옷 도시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진 100옷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이슈와 더불어서 물가 근처 송도랑 가까운 점에 있어서 학군과 위치가 좋다 그래서 많은 개발이 되면서 대단지 아파트가 뭐 노블랜드, SK, 센트럴, 한신더유에서 막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현재는 신세계 아울렛이라든가 아니면 영화관 모든 것들을 좀 다 갖추고 이쁜 공원도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곳에서 우리 시청자님은 여기도 좀 많이 올랐다 빠졌죠. 왼쪽이 도로를 기준으로 철도를 기준으로 왼쪽이 도시가 완성이 돼 있고 우측은 도시가 되어 있지 못한 모습이에요. 농촌 시골이죠. 그래서 이렇게 도시와 맞닿아 있는 동네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뭘로 되어 있냐면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라는 건 투기를 막기 위해서 마치 규제를 아파트 투기 과열 지역이든 그런 것처럼 규제를 하기 위해서 개발이라든가 투기를 막는 용도인데 어쨌든 왼쪽이 도시가 돼 있으니까 왠지 오른쪽도 도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강남 개발을 통해서 강남에 있는 땅, 송파, 잠실에 있는 땅, 강동구에 있는 땅을 보유하시다가 하루아침에 건물주가 되시고 하루아침에 월세 받는 1,000만 원, 5천만 원에 버는 삶을 낳으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자체가 이런 농촌에서 도시가 되는 농촌에서 도시가 되는 그런 지역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정왕동 또한 역시
요 선 하나를 두고서 왼쪽은 돼 있고 오른쪽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맞춰서 시청자님께서 좀 투자를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현재는 안산을 좀 보면 안산, 시흥 같은 경우가 요 신길 공공주택지구 그리고 시흥, 거머 공공주택지구가 됐어요. 그래서 현 상태의 모습을 보면 요런 시골 모습인데 정부가 그리고 사업가가 도시개발이든 택지개발을 해버리면 이런 농촌 도시가 새롭게 아파트가 들어가고 상업지가 들어가면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면 이 속에서 건물주분들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 또한도 역시 여기도 좀 그렇게 사료가 되지만 지금은 큰 개발은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개발을 통해서 크게 커진 도시가 시흥시청 주변에 시흥장현 공공주택이고요. 더불어서 요즘 광명이 또 이슈가 있습니다. 광명역 주변도 KTX가 들어가면서 많은 부자분들이 생기셨고 지금 서쪽을 보시면 광명 여기 시흥 요 라인 부근에서 3기 신도시가 또 발표가 됐죠. 그럼 위쪽으로 이제 쭉 또 올라오시면 뭐가 있는가?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마곡 또한도 역시 이런 도시 개발을 택지 개발을 통해서 대규모 개발이 됐고요. 가양 또한도 역시 80년대, 90년대 때 택지 개발을 통해서 개발이 됐고요. 서쪽으로 또 가시게 되면 김포로 가셨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 김포 콤팩트 시티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지역이 어떻게 좀 개발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동네 분위기가 상당히 좀 다른데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 정왕동 라인은 장현도 개발이 됐고 시흥 거머도 개발을 하고 이 안쪽에 있으셔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값은 나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동네 자체가 뭐 100만 원 이상 가기는 하는데 아쉬운 점은 좀 그린벨트라는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가 뭐 이래저래 사기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거나 무조건 좀 개발이 지정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리스크예요. 그래서 그린벨트를 푼다, 안 푼다 이 기준 자체가 되게 애매모호하거든요. 풀어야 풀리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게 되면 현 상태에선 그래도 뭐 위치는 상당히 나쁘진 않으시거든요. 분위기 흐름에 있어선 그래도 긍정적인 좀 평가 그렇게 되기 위해선 북쪽에 월곶 판교선이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되고요. 나머지 서울대 개발에 있어서 좀 더 힘을 내서 좀 추진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3년 안쪽에라도 시청자님 부동산 주변이 좋은 호재, 개발 호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3년 정도 보시고요. 뭐 길게는 한 5년 정도. 그래서 짧게 3년 정도의 좀 기간 보시는 걸 통해서 그래도 토지에 있어서 3년은 되게 단기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년 정도 유지를 좀 하심이 어떨까 이렇게 조언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위치는 좋다 하지만 그린벨트 지역 투자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하셔야 되는지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문자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경기 군포시 광정로 122 천이동 주몽 주공 아파트 전망이 궁금합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전망 한번 짚어주시죠. 네, 군포 주몽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 주몽 요 10단지입니다. 그래서 군포 요 주몽 라인은 군포 시내에 이렇게 3번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은 지금 상황을 보면 전에는 좀 주목을 못 받았지만 군포가 투자하는 곳보다는 그냥 뭐 일하러 가는 곳에서 현재는 금전역 주변에 GTX 노선에 대한 호재가 발동이 되면서 안양이 호계동서부터 엄청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3번 신도시가 생기고 나서 그동안 좀 대장주 이후에 쭉쭉쭉쭉 진행이 되면서 이 동네에서 좀 대빵을 담당했던 게 레미안 하이어스라든가 이편한 세상, 요 에코센트럴 정도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1990년대 초, 중, 뭐 후반에 지어진 애들인데
요 주몽 같은 경우는 지금 근처에 무궁화라든가 율곡이라든가 우륵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뭐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진행하는 부분에서 역세권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고 근처에 또 뭐 병원이라든가 바로 앞에 놀고 먹고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바로 갖추면서 근처에 또 3번 군포의 또 장점은 녹지가 또 풍부합니다. 그래서 근처에 뭐 철쭉동산도 있고 볼거리 많죠. 그래서 근처 자체가 이렇게 뭐 개발에 대한 좀 진행, 아쉬운 건 GTX가 지금보다는 좀 더 힘을 좀 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GTX 때문에 수리산역 주변에 보면 뭐 가야주공이든 얘네들도 또 호재를 뭐 한라주공이든 좀 맛보고 있죠. 근데 현 상태는 빠르게 될 것만 같던 개발들이 재건축, 리모델링 시장이 살짝은, 왜냐하면 요즘에 건설사들이 미분양 우려 때문에 중간에 뭐 건설을 좀 포기한다든가 더불어서 요즘은 좀 몸을 좀 사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현 상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세권에 GTX 예정 지역에서 한 정거장밖에 좀 안 떨어져 있어서 미래 가치적인 것에서는 나머지 애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준다고 한다면, 경기가 좀 더 풀린다고 한다면 좋은 성과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023년 이 하반기 때 우리 문의 주신 우리 시청자님께서 그 상황을 좀 보시면 윤곽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뭐 전방위적으로 부동산은 뭐 금리가 뭐 오르면 나쁘고 금리가 떨어지면 뭐 좋고 그렇다기보단 되게 많이 복잡해요. 뭐 대외적인 경기도 있어야 되고요, 수급 상황도 봐야 되고요, 물량도 봐야 되고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경제적인 상황에선 하반기까지는 우선 봐야 된다라고 조언을 드릴 테니까, 이 부동산은 주변에 호재가 아직도 잔존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나쁜 쪽보다는 좋은 쪽이 더 훨씬 더 많으니까 유지하시는 쪽으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 전반적인 상황이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2023년 하반기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1971 토지를 보유 중입니다. 전망 어떤가요? 네, 전망 어떨지 한번 바로 들어볼까요? 네, 전망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뭐 바로 앞에 뭐 교회도 있고 뭐 집도 있고 뭐 건너편에는 뭔가 전원주택 단지들이 좀 크게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뭐 투자를 하신 건지 뭐 증여를 받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주변은 전원주택을 좀 짓는 부분에선 어느 정도 좀 수요가 있구나, 이 정도입니다. 다만 전원주택이 들어간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투자를 지향을 하진 않고요. 그러면 왜냐하면 전원주택에서만 동네가 끝나면 내가 자산을 늘리고 차익을 얻기가 좀 적어요. 기왕이면 내가 어느 정도 좀 많이 벌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전원주택 부지라든가 그런 곳을 들어가시기보단 개발하는 곳을 가야 됩니다. 개발이라 하면 지금 근처를 지금 보면 근처에 뭐 대부 또 라인 부근에서 근처에 뭐 영흥도도 있고 뭐 다양해요. 그래서 근처에 물이 가득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도시 속에서 좀 많이 거주를 하시면서 막 호수, 뭐 강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그러면서 서울 사람이 이런 데 가면 이제 촌사람이죠. 왜? 본 적이 없는 거야. 물을 너무나 오랜만에 본 거야. 그 물만 보면 되게 반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투자 실패하시기가 확률이 높아진다. 왜? 촌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면 근처에 호재가 뭐가 있냐면 송산 그린시티라는 호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또한도 정부가 주도하에 송산 그린시티 신도시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지 자체가 수자원공사 땅이 많아요. 그래서 정부 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땅이니까 개발이 좀 빨리 되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정부 땅으로 순수 개발을 하다 보니까 부자가 없어요. 이 넓은 부지가 전부 다 개인 소유라고 한다면 전부 다 보상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누가 출연합니까? 바로
이 토지라는 걸 통해서 부자가 나와요. 그래서 월세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개인 사유지였을 때. 근데 이렇게 국유지가 많다라고 한다면 동네에 부자가 안 생겨요. 그럼 부자가 안 생기면 동네가 황금성이 낮아진다고. 그럼 투자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측에는 국유지가 도배가 돼 있고 서측에는 물로 다듬돼 있어서 반대로 해석을 하면 참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다 보면 요거 좀 약간 장기간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조언을 드리면 호재 하나만 보고 요런 데 좀 가시는 것보단 요쪽에서 차라리 앞쪽에 도로 개발 호재가 많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철도 호재가 좀 많다거나 그래서 이 개발하는 곳에서 서쪽보단 개발하는 곳에서 오히려 동측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시청자님 부동산은 제가 봤을 때는 기본 한 5년 정도의 좀 시간은 필요하실 걸로 좀 사료가 됩니다.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고 무엇을 기준점을 두기에 다 나름인데 제가 그래도 전국을 다니면서 요런 거 저런 거 많은 분들 뵙고 실무해드리고 제가 보고서 느낀 건 뭐냐면 국유지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보상이 돈이 나와야 돈이 투자가 돼야 또 돈을 부르거든요. 번 사람이 있어야 또 다른 사람이 오는 거고 사람이 몰려야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보상이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신도시 개발을 똑같이 하더라도 하남에 있는 교산이라든가 고양시에 있는 창릉이라든가 아니면 남양주에 있는 왕숙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들은 뭐냐면 기존 보상 자체가 5조 원이 넘어요. 5조. 다른 데는 뭐 1조, 2조 이 돈도 엄청 큰데 근데 위치 좋은 곳들이 교산, 창릉, 왕숙들은 기본 5조, 6조란 말이야. 돈 풀리는 게. 그건 돈이 많이 풀리고 돈을 또 많이 받으니까 그 돈 가지고 또 투자하잖아. 근데 이 동네는 보상이 없어. 보상이 없으니까 이게 하는 건가 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정말 자연도 좋고 물이랑도 가깝지만 이런 사례가 제주도에 또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주의하시면서 물이 가깝다, 뭐가 좋다 이런 걸 떠나서 기본 개발과 보상이 연이어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시청자님 부동산은 송산그린시티가 앞으로 좀 더 윤곽화 잡히는 시점 자체가 5년, 동측은 어느 정도 잡혔는데 서측까지 잡히려면 5년 기본 필요하니까 그 정도 시간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까지 진행해 봤습니다. 저희 매주 화요일 부동산 올인원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전화와 문자 상담 받고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문자 상담뿐만 아니라 직접 만나서 상담 고민 해결해 보실 수 있는 자리까지 마련해 봤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또 토요일까지 고금리 고환율 시대 부동산 생존 투자를 주제로 1:1 무료 상담과 세미나 진행하고 있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부동산 올인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분들의 투자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까요.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 TV에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상담 02-3153-1668번, 문자상담 013-3366-0110번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궁금증과 내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